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어머니에게 효도하고 백성에겐 어진 임금인 정조왕을 만나기 위해 화성 행궁 안에 있는 화령전에 왔습니다. 운항각. 이곳 운항각은 정조의 어진이 모셔져 있는 곳인데요. 보통 어진을 모시는 곳은 화려하지만 평소에 검소한 생활을 강조한 정조의 뜻이 담겨져 있어 검소하지만 격조 있는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수원 화성은 경제 신도시를 만들기 위한 정조의 계획이기도 했으나 근본적인 원인은 아버지 사도세자에 대한 효심이 그 주축돌이 되어 이루어낸 위대한 업적입니다. 11살 어린 나이에 아버지 사도세자의 죽음을 속절없이 지켜봐야 했던 정조는 경기도 양주에 있던 사도세자의 무덤을 명당으로 꼽히던 화성으로 옮겼습니다. 아버지의 넋을 달래고 싶었지요. 정조는 화산에 거주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만들어 주어야 했고, 이에 팔달산 아래에 백성을 위한 삶의 터전을 만들었는데요. 이것이 수원 화성 축조의 시작이었습니다. 정조는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장덕궁에서 화성까지 13차례 참배하였고, 사도세자와 해경궁 홍씨의 회감년을 위한 조선 최대의 축제인 8일 동안의 화성 행차가 이루어진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정조 능행차길입니다. 8일간의 능행차 중 넷째 날에는 사도세자가 묻혀있는 혈룡원을 전배했고, 회갑잔칫날에는 봉수당에서 아침부터 하루 종일 해경궁에게 올리는 연회를 베풀었습니다. 정조는 손을 모아 이마에 대고 천세 천세 천천세를 외치며 어머니에게 술잔을 올려 만수무강을 빌었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화성 주민에게 쌀을 나누어 주었고, 낙남항에서는 나이든 조정 대신은 물론 화성부에 사는 노인 400여 명을 초대해 경로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는 정조의 효심과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실천에 옮긴 것입니다. 지금부터 정조의 효심이 깃들여져 있는 능행찾기를 지지대고개에서 시작하여 윤건능을 지나 용주사까지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지지대고개는 서울에서 수원으로 오는 관문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당시에는 사근현이라 불리워졌습니다. 정조의 마음이 담긴 이 국에는 이름까지 바꿨는데요. 지지대 비각으로 올라가는 계단에는 그 계단 중간에 지지대라는 글자를 새겨 넣었고, 그 옆에는 하마지를 세웠습니다. 이는 여기에 지나는 사람들은 말에서 내려서 이 비석을 보며 정조의 효심을 한번 생각해 보게끔 하였답니다. 정조의 마음을 본받기 위해 1807년 순조 7년에는 지지대비를 건립했는데요. 이는 경기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지금껏 보존되고 있습니다. 비문에는 정조왕의 더딘 발걸음이 아버지를 향한 효심의 모습이었고, 그것에 유래해서 지지대라는 명칭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조는 아버지를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고개가 있던 이곳 사근현에서 쉽사리 발을 떼지 못했습니다. 어가를 멈추고 멀리 아버지가 계신 화산까지 서서 바라봤던 곳이지요.
이 고개를 넘으면 아버지를 볼 수 없으니 어가 행렬을 멈추고 멈췄다는 뜻으로 더딜 지를 2번 써서 정조는 앞으로 이곳을 지디대라 불러라고 하였답니다. 지지대. 지지대 고개에서 아버지를 향한 정조의 애잔한 효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이 경부선 열차를 만들기 위해 이 지지대 고개의 터널을 뚫어서 기찻길을 만들려고 했었는데요. 수원 백성들은 정조의 효심이 담겨져 있는 지지대와 노송지대를 파괴할 수 없었고 정조의 어진이 모셔져 있는 화령전 옆으로 기차 소음이 정조의 위령을 시끄럽게 해서는 안 된다며 지속적으로 데모를 하였답니다. 이에 고종이 일본인들과 협의하여 기찻길이 변경하였다고 합니다. 백성들도 정조의 효심을 깊이 새겼기 때문에 지지대가 보존되었던 것입니다. 지지대 고개를 지나 노송지대는 정조의 능행차길입니다. 정조는 지지대 고개에서 시작하여 아버지가 계신 현롱원까지 소나무를 심었는데요. 자신의 내당금 1,000냥을 식목관에게 주어서 소나무 500주와 능수버들 40주를 심게 하였답니다. 당시는 나무를 땔감으로 사용해서 민둥산들이 많았는데요. 이는 조선시대 최초의 식목 정책이기도 합니다. 정조는 나무를 심는 식목 정책을 펼치므로 나라와 백성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긴 세월 자리를 지켜온 웅장한 소나무의 자태를 보면서 정조왕이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주신 효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약 5km 길 노송지대. 백성을 사랑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정조의 마음을 이곳 노송지대 길에서 담아보았습니다. 이곳은 화성 육릉과 건릉입니다. 정조가 자신의 아버지 사도세자인 장조와 해경궁 홍씨와 자신의 부부가 함께 잠들어 있는 곳입니다. 지지대 고개부터 시작되었던 소나무길은 윤건릉에까지 이르렀는데요. 정조의 일화 중 아버지를 위해 심어놓았던 소나무에 송충이가 너무 많아서 솔잎이 없자 신하가 보살피지 못한 자신들의 죄라고 하니 정조는 어찌 그대들의 잘못인가 효심이 부족한 과인의 부덕이라며 송충이를 깨물며 아버지가 잠드신 숲을 갉아먹느니 불효한 내 창자를 갉아먹으라 하면서 송충이를 먹어버렸습니다. 이에 신하들이 정조의 효심에 감복하였고 어디서인지 새들이 날아와 송충이를 잡아먹어서 다시 숲이 푸르러졌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정조는 산 능성이를 한 바퀴 돌아보고 이 산의 이름이 화산이니 꽃나무를 많이 심는 것이 좋겠다 하여 이후 화산은 사시사철 푸른 꽃산이 되었습니다. 푸르른 소나무도 1년 내내 푸르른 윤건릉. 지금은 후손들이 정조의 뜻을 새기며 쉬는 곳이 되었습니다. 육릉은 금총교를 지나면 홍살문과 정자각, 능선이 차례로 올려다 보입니다. 육릉의 특이한 점은
정자각과 능이 대각선으로 위치하고 있는데 이는 아버지가 답답해하니 정자각을 옆으로 지어 앞이 탁 트이게 하라고 지시하였다고 합니다. 용릉은 사도세자의 초장지는 아니었습니다. 조선시대의 무덤은 신분에 따라 그 이름을 달리했는데요. 왕과 왕비, 사후에 왕으로 추종된 사람의 무덤은 릉이라 하였고 임금의 친족으로 왕이 된 사람의 후궁이면서 왕세자의 생모이거나 제위에 오르지 못한 왕세자와 빈의 무덤은 원이라 하였고 그 외의 무덤은 죽은 자의 이름과 함께 묘라 하였습니다. 사도세자는 영조가 경기도 양주에 안치하면서 수은묘라 하였습니다. 이는 사도세자의 신분이 서인으로 강등되었기 때문인데요. 그 정조는 즉위하자마자 사도라는 명칭을 폐한 후 장원으로 추존하면서 지금 화성으로 아버지를 모시면서 현농원이라 칭하였습니다. 화성으로 모셔오는 과정에도 정조는 사도세자를 왕으로 상징하는 황룡기와 청룡, 백호 등 수많은 깃발을 펄럭이며 화산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이것은 정조가 아버지에 대한 효심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 후 1899년 고종이 사도세자를 장조라 추종하면서 지금의 묘를 용릉이라 명하였습니다. 용릉 정자가 오른쪽에는 비각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비각에는 사도세자, 조선국 사도 장은세자 비문과 장조로 추존된 이후로 추정되는 대한 장조 의황제 용릉이라는 황제의 비문이 있습니다. 묘에서 원으로, 원에서 능이라는 칭함을 받기까지는 정조가 아버지를 향한 효심이 후손에까지 이르러 감동이 되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효는 살아있는 동안에도 사후에도 그 뜻은, 그 가치는 후손에까지 유산으로 남을 수 있는 귀한 것입니다. 정조는 우리에게 효를 유산으로 남겨주었습니다. 정조와 효의선 왕후가 모셔져 있는 건능으로 가는 길도 숲길을 한참을 걸어야 도착할 수 있습니다. 건능으로 가는 길에는 참나무 숲이 울창하게 우겨져 있는데요. 걷는 동안 정조와 효의선 황후를 떠올렸습니다. 효의선 왕후는 천성이 인자하고 효성스러워 공순하고 검소하고 효심이 깊었다고 합니다. 혼례한 지 4개월이 지난 어린 나이에 사도세자가 쥐주에 갇혀 죽었을 때 영조가 친정으로 가라고 명하였으나 그녀는 자신의 친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인 해경궁과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이후 왕비가 되어 시어머니인 해경궁 홍씨와 의붓 시할머니인 정순 왕후를 극진히 모셨고 신우이와도 사이가 좋았습니다. 해경궁이 병석에 있을 때에도 옆에서 친히 병석을 지켰다고 합니다. 출산은 하지 못했지만 정조의 곁에서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화평케 하는 왕후로서의 역할을 다했습니다. 죽은 뒤 효의 왕후라는 시호가 붙여질 만큼 효심이 깊고 의를 행할 줄 아는 왕후였지요. 정조와 효의 왕후 두 사람 모두 효를 실천하였고 백성을 사랑하였기에 조선욱이 가장 화평한 시대를 보냈을지도 모릅니다. 용주사는 신라 문성환 16년에 가량사로 창건되었으나 고려때 병자란으로 손실된 빈터였습니다. 정조는 보경스님으로부터
부모님의 크고 높은 은혜를 설명한 부모 운중경 설법을 듣고 크게 감동하여 아버지 사도세자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1790년대에 새로 지은 절입니다. 정조의 지원과 백성들의 정성스런 시주가 7개월 만에 용주사를 건립하였고 아버지 사도세자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였습니다. 정조가 꿈을 꾸는데 용이 여의주를 물고 승천했다고 하여 절 이름을 용주사라 하였답니다. 기록에 의하면 사도세자와 해경궁 홍씨 그리고 정조와 효의 왕후의 위패를 모시고 1년에 6번의 제를 모셨다 합니다. 일제강점기 이후 중단이 되었다네요. 용주사에는 부모 은중경 비가 있습니다. 부모 은중경, 부모 은혜 10가지. 첫째, 아이를 배에서 지키고 보호해주는 애. 둘째, 해산함에 임하여 고통을 받으시는 애. 셋째, 자식을 낳고서야 근심을 잊으시는 애. 넷째, 쓴 건 삼키고 단 것은 뱉어 먹여주는 애. 다섯째,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이시는 애. 여섯째, 젖 먹이고 사랑으로 길러주시는 애. 일곱째, 목욕 세탁 더러움 씻어주시는 애. 여덟째, 멀리 떠나면 근심 걱정하는 은혜. 아홉째, 자식을 위해서는 모진 일 하신 은혜. 열째, 임종 때도 자식 위해 근심하는 은혜. 용주사를 돌아보면서 나의 모습을 돌이켜 보았습니다. 부모로 살아가면서 자식으로 살아가는 나는 지금 효를 다하고 있는지, 임종 때도 자식 위에 근심하는 부모의 마음을 알기까지란 얼마나 어렵고 어려운 일인가. 어버이 살았을 때 섬기기란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달다 어이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은 이뿐인가 하노라. 해가 저무는 저녁, 송강 정철의 시가 마음에 와 닿으며 부모님이 보고 싶습니다.